네, 안녕하세요. 신효연입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는 GMO와 GE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 오늘 아침에 뭘 드셨을까요? 빵? 시리얼? 저희 아이들은 시리얼도 자주 먹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매일같이 GMO라는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왜, 뭐 찬반이 있는지, 그런 게 분분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거고요. GMO는 뭔가 이제 알아보면요. GMO는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예를 들면은 박테리아 유전자를 옥수수에 넣은 것처럼 남의 집 유전자를 가져와서 넣는 거고요. GEO는 유전자 교정 생물체, 자체 유전자를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왜 이거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무엇을 선택할 건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라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MO란, 그래서 여기 나오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의미한다. 어려운 용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많아요.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세계에서 두 번째로 GMO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그래서 매년 수입하는 양이 800만 톤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일부 유기농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시중에 판매하는 식용유, 뭐 간장, 이런 콩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이 GMO 원료가 대부분인 걸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먹었을 때 그게 안전한가에 대한 이제 걱정이,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먹었을 때 안전한가? 근데 첫 번째로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특정 생물의 유전자를 다른 생물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원래 없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사람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독소 및 항생제 내성, 해충 저항성을 위해 삽입된 유전자가 인체 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거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항생제 내성 마커 유전자가 사람의 장내 세균으로 전이돼서 항생제 효과를 떨어뜨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섭취의 불확실성. 사실 GMO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요. 인체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그러기 때문에 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 및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있는데, GMO는 단순히 이제 우리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잡초와 슈퍼 해충, 제초제에 강한 유전자를 가진 GMO 작물이 재배를 하면서 특정 제초제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거에 쓰다 보니까 이에 내성을 가진 슈퍼 잡초가 또 생기고 그러면 더 강한 제초제를 또 사용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고요. 생물 다양성 감소는 특정 우수 품종만 대량 재배하면은 재래종이 사라지고 유전자가 너무 단순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럴 때는 이제 무슨 이슈, 환경적인 변화나 질병이 생겼을 때 뭐 그 해충이나 뭐 무슨 질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작물 전체가 멸종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식품 세계, 이게 식생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적 생물 피해가 있다. 비표적 생물 피해. 해충을 죽이기 위해 만든 독소 유전자가 익충, 벌이나 나비를 이렇게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야생 동물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 그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문제는 기술적 유해성 외에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를 독점한다는 얘기는 거대 바이오 기업들이 GMO 종자에 대한 특허권을 거의 가지면서 농민들은 매년 비싼 종자를 사고 또 전용 제초제를 구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하고 제초제가 세트예요. 그래서 그걸 매년 매년 사야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죠. 그 경제적 종속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유전자 오염, 바람이나 곤충에 의해 GMO 작물의 꽃가루가 인근 유기농 농장이나 야생 식물로 이동해서 원치 않는 유전자 혼합도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례들도 좀 살펴보면 아까 유전자와 유전자에 이렇게 합쳐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딸기는 원래 냉해, 추위에 약하잖아요. 근데 심해에 살아서 추위에 강한 넙치, 넙치는 물고기잖아요. 넙치의 유전자를 딸기에다 이식해서 딸기를 재배하기도 하고 좀 안 어울리죠, 너무. 그리고 연어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물질을 제거해서 엄청 더 많이 성장하도록 한다. 15배가 차이가 난대요, 이게 크기가. 그래서 실제로 36배로 커진 유전자 조작 연어인데 이게 이제 FDA 미 식품의약국에서 2015년 GMO 연어의 식용 판매를 허용했다. 솔직히 이런 거 안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가 수영도 못하는 너무 커져가지고 이런 물고기가 있대는데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전자 조작 실험에 관한 건데 이제 인간의 유전자를 이식한 돼지도 있고 양의 유전자를 이식받은 소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양인지 소인지 털은 양 같은데 모양은 소고 그러니까 좀 너무 그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인도에서는 3년 동안 10,000마리 양이 죽었는데 그 원인이 살펴보니까 BT 목화잎이었대요. 그 유전자 조작 목화잎인데 이게 뭐냐면 해충이 죽도록 하기 위해 작물 스스로 독성을 내도록 유전자를 조작했는데 그 잎을 먹은 양들이 위장 등 장기에서 질산 중독 현상을 보이며 죽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죠. 원치 않는 죽음이 생긴 거죠. 이걸 먹어서. 그리고 쥐 실험은 어디서나 많이 하는데, 실험용 쥐 2,000마리에게 2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그 2년이, 쥐의 2년은 사람으로 치면 한 10년인데, GMO 옥수수와 콩을 먹인 후 각종 종양, 암 발생, 위와 장이 뒤틀림, 2세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쥐들이 낳은 새끼 쥐들이 자폐 증가, 불임 발생률이 증가했다. 근데 우리도 요즘 보면은 병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유전 GMO가 그 병의 원인이다 딱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유추도 해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알고 대비해야 되겠다. 나쁜 거 피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GEO 유전자 교정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라는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생물체 유전자의 염기 서열 중 특정 부위를 아주 정밀하게 편집한다. 그래서 식물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 특정 기능을 억제하거나 강화하기에 그 부분만 살짝 도려내거나 바꾼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과가 맛있고 좋은데 깎아 놓으면 갈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갈변만 안 하게 유전자, 그 갈변하게 만드는 유전자만 딱 집어서 오프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편리해지잖아요. 좋아, 보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전자 교정이라고 하는데 왜 GEO라고 따로 만들었을까 보니까 GMO란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좀 인식 때문에 그거는 GEO는 그냥 자연적 돌연변이 이런 느낌으로 좀 가려고 GEO라고 따로 만든 거고 이게 검출이 안 된대요. GEO는 외부 유전자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체 유전자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도 이것이 인위적으로 고친 건지 자연적으로 발생한 돌연변인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가바토마토. 그러니까 가바토마토는 혈압을 낮춰주는 성분을 막 늘려놓은 토마토. 일본에서는 판매 중이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갈변 없는 사과, 버섯. 미관상도 좋고, 뭐 신선도도 오래 가고 좋겠죠. 그리고 근육돼지, 그러니까 살코기가 많은 돼지. 저알레르기 달걀은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레르기 유발 특징을 제거한 달걀, 이런 것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작물과 유전자 교정 작물 생산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아까 말한 거를 좀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로 그 필요 없는 부분만 싹둑 제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GMO 하면은 우리가 이 회사를 말을 해야 돼. 몬산토라는 회사인데, 몬산토는 전 세계 GMO 특허의 90%를 소유하고 있고, 세계 작물 종자 사용권의 67%를 소유하고 있죠.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종자는 청양고추를 제외하고 거의 GMO랬다. 몬산토가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력이 대단하죠. 사카린 생산, 신경화학가스 개발, 뭐,
라운드업, 고엽제, 유전자 변형 콩, 면화 종자, 아까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93%, 옥수수의 80%가 몬산토의 유전자 변형 종자로 생산된다. 거의 전 세계 웬만한 것들이 GMO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몬산토에 지금은 몬산토라는 이름으로 기업이 있지 않은데 바이엘이 이제 이걸 인수해서 그걸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라운드업이란 제초제가 엄청 유명한 제초제인가 봐요. 이 농사 지시는 분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장내 미생물 총도 많이 파괴해서 알러지나 아토피 같은 면역력 결핍성 질환도 증가하고 우울증도 증가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슈퍼 잡초를 발생시키는 것. 그리고 또 이 회사는 이런 거에 또 대응하는 약을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면서 또 돈을 벌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왜 이 기업이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보면은 몬산토는 자기 회사의 이사들을 미 정부에 미리 심어 놓았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무슨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 이게 어디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데, 몬산토의 수석 변호사가 FDA에 들어가서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표시제를 하지 않은 정책을 만들고는 FDA를 떠나 다시 몬산토를 위해 일한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들한테는 GMO 안전해, 안전해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작업을 미리 해놓은 거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금 뒷얘기를 알고 있으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온 얘기니까, 이렇게 들어보셔도 되고, GMO 생산국 현황, 뭐, 미국이 단연 1위죠. 엄청 많은 양의 GMO를,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생산은 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이 미국의 이 많은 GMO 생산하는 제품들을 수입 1위예요. 수입 1위 한국. 그래서 1인당, 국민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이 우리가 쌀 소비량이 1인당 65kg라면 GMO 옥수수가 25kg, GMO 콩이 20kg. 어우, 많죠. 상당히 많은 양이. 그 GMO 옥수수가 막 액상, 과당, 올리고당, 물엿, 과당 이런 데 들어가고 고추장, 된장, 과자빵 이런 데 들어가고 GM 면화는 참치캔, 뭐 마가린, 샐러드용 기름 이런데 막 그리고 엄청 많아요. 콩기름, 간장, 고추장, 된장, 뭐 유채, GMO 유채, 카놀라유, 카놀라유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에 거의 GMO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료가 GMO라도 그게 가공식품으로 이제 딱 됐을 때는 원산지만 표시하지 GMO 표시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GMO 거의 표시를 안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GMO다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그냥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은 자료고요. 우리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의 다 GMO 수입량인데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가 피하긴 좀 어렵다.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GMO나 뭐 GU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니 아이들한테 좀 좋은 거를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게 된 거고 이 GMO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 많죠. 그래서 조금 알고 계시는 게 그래도 알면 한 번, 10번 먹을 거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고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선택을 좀 달리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지 단돈 1,000원, 만약 1,000원이 비싸. 이 제품과 이 제품. 근데 이건 GMO가 아니고 GMO이고 차이가 어마무지하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좀 이 뒤에 라벨이나 이런 거 꼼꼼하게 보시고 누군가는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좀 난 그게 맞다라고 봐요. 내 몸에 들어가는 먹거리 이런 거 조심해서 먹어야죠. 왜냐하면 그게 쌓이고 건강은 하루아침에 건강이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이렇게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거 하나도 엄격하게 우리가 관리된 제품으로 드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거는 이렇게 저희 뉴트리라 아메이의 원포원 제품들을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믿을만 하니까 믿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채소 이런 거 드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그 농약 많이 묻은 거 잘 닦아서 드셔야 되는데 보통은 그 베이킹 소다나 식초 많이 쓰시는데 이런 값싸고 좋은 세제들 있거든요. 이렇게 농약까지 싹 닦이는 그런 거 세제 사용하셔서 하시는 게 더 편리하고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아까 보면은 모든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얘기를 해요. 농약 안 치고 농사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 뭐 작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해보면 다 아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생태계 농법으로 완벽하게 하는 농장이 있거든요. 아메이 뉴트리라이트 농장인데 이렇게 뭐 해충은 무당벌레가 잡고 밭은 지렁이가 갈고 휴경지의 땅 회복을 위해서는 양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곤충이나 짐승 피해는 올빼미를 훈련시켜서 내쫓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아까 그래, 전 세계에서 씨앗을 보유한 회사가 없어요. 근데 이 씨앗을 보유하고 있다. 뉴트리라이트는. 그래서 씨앗에서 완제품까지를 모든 걸 철저하게 관리한다. 그러니까 믿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과일, 채소 뭐 좋은 거 드시는데 이런 원료로 만들어진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면 또 도움도 될 거고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오늘 제품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봐드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약을 많이 사용한 제품을 먹으면 우리 장내 미생물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환경도 항상 이렇게 유산균 같은 것도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드셔보시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많잖아요. 좋은 제품, 나한테 잘 맞는 제품을 찾아서 드시는 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뭘 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아, 요 정도는 내가 좀 피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